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짜뉴스와 신종 범죄 등 악용 사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해서 첫 공동선언을 내면서 우리나라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영국에서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AI 규제 관련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왜 열렸는지 또 이름이 왜 AI 안전 정상회의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그런 어떤 정상급 회담이 열린 이유는 AI 지금 발전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어떤 산업 장려보다는 약간 좀 규제하는 쪽으로 어떤 각국의 어떤 의지를 좀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회의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영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열었고, 뭐 G7을 포함한 각국 이제 정상급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했고요. 네, 정상들이 참석하지는 정상이 않았죠. 참석한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AI라는 단일 주제로 이렇게 유명 어떤 인사들이 모인 것은 이게 최초입니다. 관련 기업들 CEO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참석을 했나요? 네, 뭐 잘 아시는 샘 알트만, 그러니까 오픈 AI, 챗 GPT 만든 뭐 그분도 참석하셨고요. 일론 머스크도 참석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기정통부 장관, 그리고 삼성 리서치 대표, 그다음에 네이버에 보면 그 AI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장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 AI 안전이라고 하는 주제로만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AI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한 5개월쯤 전이었나요? 뭐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개발을 6개월 동안 좀 멈추다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 AI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왔는데 이런 거에 대한 좀 국제적인 뭔가가 필요하다. 협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본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목에 안전이 들어가 있듯이,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논의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AI의 어떤 위험성을 한번 전체가 다 공유하자. 그래서 국제 간 공조를 어떤 대책을 만들자. 여기에 이제 의견을 모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은 미국이 그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도 나온 나라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미국이 좀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영국이 주도를 했고 수상이 총리가 직접 했고 그리고 영국 블리츠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 열린 것도 생소하긴 하네요. 런던에서 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열린 곳이 이제 영국 블래cher리 파크라고 하는 데죠. 이 영국 블래cher리 파크는 이제 암호 해독, 그러니까 독일이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거기 애니그마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암호 장비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너무도 이제 강력하니까 연합군 측에서 블래cher리 파크에 암호 해독 센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좀 암호 해독 뭐 이런 거 잘한다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독일 애니그마 암호를 해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그 암호 해독 센터에 같이 있던 사람이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어떤 기본적인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걸 영화로 만든 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초기 모델도 만들었고 애니그마 암호 해독을 실제로 진행하는데도 어떤 공을 세웠고 또 하나가 이 양반이 1950년에 논문을 하나 씁니다. 이게 컴퓨터와 지성이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50년에요? 이 양반이 여기서 뭘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 컴퓨터가 인간의 지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커튼 뒤에서 사람하고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럼 커튼 밖에서 안쪽에다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사람이 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컴퓨터가 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지금 답한 내용이 사람이 한 건지 컴퓨터가 한 건지를 구별할 수 없을 때 네. 그때 우리는 컴퓨터가 지성을 가졌다고 한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이네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AI가 어느 정도로 발전할 거다 이런 걸 막 예측을 하거든요. 아날로그적이지만 상당히 필요한 좀 테스트였다고 볼 그렇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블래칠리 파크가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이제 컴퓨터 그리고 IT 기술의 발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장소라서 그렇죠. 상징적인 좀 그렇죠.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영국은 네. 또 이제 그것들을 네.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공동 선언문을 냈거든요. 네. 앞서서는 이제 아주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게 어쨌든 선언문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블래칠리 선언 네네.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일단은 뭐 한 28개국 정도가 같이 모여서 네. 이제 선언문을 만들었죠.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나왔는데요. 사람 중심의 안전한 AI를 만들자. 뭐 이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관련해서 네.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딥페이크 하면서 이제 가짜 뉴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렇듯이 AI가 컨텐츠를 위변조할 때 네. 그런 어떤 위험성을 인식하고 그와 관련된 대책을 만들자. 이게 이제 또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자가 AI를 개발할 때는 유해하지 않은 AI가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선언적 문구들이 들어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대책을 만들자, 개발자를 잘 감시하자, 뭐 이 정도라서 이게 강제성이 있어야지만 뭔가가 이제 좀 후속 조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게 강제성이 없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보통 국제적인 규범이 만들어질 때는 어느 나라가 딱 갑자기 이걸 만들어서 뭐 국제 규범으로 합시다 이렇게는 네. 안 되고요. 이렇게 그냥 엉성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감대를 자꾸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테일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회의, 두 번째 회의, 세 번째 회의를 거치면서 자꾸 디테일화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떤 규범은 아니지만 야, 뭐 정상들이 다 모여서 얘기했는데 너 왜 이거를 어겨? 약속도 안 지키는 나라 아니야? 낙인을 이러면서 찍어 비난의 버릴 대상이 수 되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꾸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의 틀을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큰 틀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좀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게끔 만드는 뭐 그런 거죠. 그런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네, 보면 네. 되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규범이 디테일화되는 과정을 잘 보면 네. 자기한테 불리한 건 잘 안 넣으려고 그럽니다. 어... 또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또 넣으려고 그러고 네. 예를 들어서 AI가 어느 분야에 활용되는 걸 좀 규제하자. 네. 근데 예를 들어 그 분야가 우리나라가 잘하는 분야다. 당연히 반대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툼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일단 분위기는 좋았던 거네요. 네, 일단 가장 첫 발을 뗀 거니까 네네. 분위기 좋게 우리 큰 틀을 일단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라고 선언한 의미가 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 발을 뗐다는 데 또 의미가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보니까 이렇게 AI 안전 정상회의도 있었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AI 안전과 관련한 규제와 관련해서 뭐 행정 서명도 하기도 하고 네네. 심각성을 좀 느끼는 분위기로 보이거든요. 사실은 국내에서도 꽤 큰 네. 이슈였죠. 그러니까 행정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거는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AI 관련 행정 명령이 생각보다 꽤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떤 AI를 만들 때 이게 안전한 AI인지를 테스트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레드팀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 레드팀은 일종의 해킹팀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할 때는 이 보안 전문가로 해킹팀을 꾸려서 정말로 이 AI가 안전한지를 반드시 테스트해야 된다. 이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페이크 관련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가 생성한 그런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게 가짜 뉴스 또는 뭐 여론 조작에 활용될 수 있으니까 AI가 어떤 컨텐츠를 생성할 때는 그 안에 워터마크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워터마크가 뭐냐면 우리 종이 화폐 보시면 네. 불에다가 전등에다가 비춰보면 어떤 안 보이던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워터마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사진이나 또는 영상에 어떤 표시가 안 보이다가 네.
특정한 처리를 가하면 그 워터마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AI가 만들었구나, 아니면 이거는 진짜 사람이 만든 거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딥페이크라든가 AI가 생성한 컨텐츠를 네. 구별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이제 AI를 학습시키려면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AI가 편향되게 어떤 결과들을 내놓지는 않은지 그런 어떤 알고리즘 편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가 이런 식으로 막 등장하면 분명한 건 일자리가 어느 정도는 단순한 것들이 없어질 텐데 그렇죠. 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안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셨을 때 좀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좀 눈에 두드러지게 들어오시던가요? 뭐 사실은 AI 개발할 때 뭐 레드팀을 이용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든가 또 이제 워터마크를 반드시 넣어서 컨텐츠를 구별할 수 있게끔 하라. 사실은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논문이라든가 그냥 뭐 방송 정도에서 나오는 거였지. 네. 이거는 하라라고 지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꽤 구체적으로 그리고 꽤 광범위하게 행정명령이 나왔다. 네. 그리고 사실은 미국의 어떤 동맹국들도 이 행정명령에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행정명령을 하면서 한 얘기를 보니까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진짜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조작된 영상을 보고 내가 이런 말 했던 적이 있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좀 위험성을 많이 느낀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걸 일일이 다 뭐랄까요? 만들어내는 그 기술들을 다 거기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일일이 이걸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럼 실효성이 없을 텐데.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AI가 어떤 컨텐츠를 생성할 때는 워터마크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그거 안 넣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내?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리면 이걸 따라야 되고 오픈 AI나 구글 같이 큰 덩치의 기업들은 이걸 어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눈에 불을 켜고 그걸 볼 테니까. 감시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이 행정명령을 안 듣는 기업들은 아주 조그만 기업들이나 아니면 어떤 뭐 조금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일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곳에서 만드는 AI 소프트웨어는 그 품질이 글로벌 기업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네. 국가의 수사력을 동원해서 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행정명령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걸 품고 있냐면 어떤 글로벌 기업들을 어느 정도는 제재를 해서 네. 일반인들이 고품질의 AI 생성형 AI 서비스를 쉽게 남용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안 들어오는 것들은 수사력을 이용해서 제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나눠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일단 도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법적으로 그리고 수사를 통해서 이제 좀 관리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좀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네네. 보면 되는 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데는 뭔가 이게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좀 느꼈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미국은 지난 대선에서 뭐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라고 네. 얘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사이버를 통한 어떤 여론 조작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행정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적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AI가 발전할수록 결국에는 이게 미국 전체 안보라든가 첨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또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강력한 조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한 것이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레드팀이라고 하는 거는 해커들이 활동을 하는 그룹이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잖아요. 이게 빅테크 기업들에서는 이미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정보보호 전문가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네. 자동차를 출시하기 전에
해커들을 불러서 모의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요. 뭐 우리가 지금 자주 쓰는 이런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삼성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마찬가지고 네. 출시하기 전에 해킹팀, 레드팀을 불러서 전부 다 모의 해킹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하다고 판정을 받았을 때 네. 출시하고요. 네. 이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버그 바운티라고 그래서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 같은 것도 운영합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저희 제품에서 취약점 찾아주시면 돈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고요. 실제로 구글이 이런 어떤 취약점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구글이 만든 AI의 보안 취약점을 찾은 해커들한테 여태까지 이제 보상금을 지불했을 거 아닙니까? 그 누적 액수가 160억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160억 원이요? 네네. 그렇게 알려져 해커들한테 있습니다. 나간 이거 우리 문제가 되는 거, 우리 네네. 약점이나 한계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 그럼 우리가 돈을 줄게 한 게 160억 원 그렇죠. 정도가 그래서 나갔다고요? 돈 나간 게 네. 누적된 게 160억 원이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이 진행될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우리 차원에서 다 해내면 좋지만 우리가 또 못 걸러내는 게 있으니 민간에 좀 맡기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테스팅한다. 네, 그거를 그러면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강제로 좀 규제를 하는 게 이번 행정명령이라고 보는. 아무래도 이제 레튼 네.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걸 더 적극적으로 네. 하겠죠. 그 사실 근데 미국은 구글 방금 말씀하셨고 오픈 AI도 그렇고 빅테크 기업들을 굉장히 성장하게끔 놔뒀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혁신의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인데 네.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양립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은 들긴 네네.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패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풀어둡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막 성장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규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국제 규범화 시켜서 글로벌하게 적용되게 만들죠.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기업이 일단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후발 업체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겠네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계속 네. 이런 것들이 반복돼 네. 왔죠. 뭐 예를 들면 예전에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도 네. 미국의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터졌거든요. 그럼 후발업체는 데이터 모으는 게 그만큼 어려워지는 어렵죠. 겁니다. 네. AI도 이제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네. 거고요. 사실은 유럽도 보면 유럽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EU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보호법도 만들고 이번에 AI 관련한 규제도 그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 보통 EU가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었다. EU가 AI 관련 규제를 만들었다. 이것은 미국의 산업을 조금 좀 제어하려는 네. 그런 어떤 움직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 미국에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맹위를 떨치고 이게 EU 지역으로 막 넘어오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시켜서 제재를 가했거든요. 네. AI도 그런 식으로 어떤 시장을 지키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깔려서 규제가 만들어지고 또 공방을 거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만큼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는데 미국이 너무 혁신적으로 오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막아두고 그렇죠. 우리 걸 키운다. 근데 명분이 좋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나 뭐 윤리적인 의식을 가진다거나 이런 게 명분이 좋다 보니 그런 것들로 이제 일단 막으면서 우리 산업을 좀 키워보는 시간을 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미국 글로벌 네. 테크 기업한테는 우리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겠다. 이게 사실 당장에 뭔가 뭐랄까요, 이게 시장 논리가 좀 들어있는 거다라고 국제 규범은 네. 철저하게 시장 논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면을 봐야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도 우리 정부도 이번 정상회담에 갔죠. 네. 갔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뭐 고민하시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자 지금 삼성 리서치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관련 분야 센터장님이 같이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선택받게 될 겁니다. 국내 기업을 키워줘야 되는가? 아니 외국 기업을 들여보내야 되는가? 막아야 하는가? 이런 네.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들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막으면 이게 이제 무역 분쟁으로 그렇죠. 번진단 말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우리 기술력은 올리면서 외국 기업들한테 우리의 어떤 요구 조건을 관철시킬 거냐.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전략이 수립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겁니다. 아니다. 근데 이제 약간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인가는 제가 마지막에 좀 조언을 들어볼게요. 마지막 말로 이제 적합할 것 같아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외국을 나가보면 구글 맵스를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는 뭐 그 티맵이라든가 카카오티 이런 맵들을 많이 쓰면서 네. 우리 IT 기업들이 좀 내수 시장에서는 좀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규제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나 정부의 정책을 따르게 되면 뭔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향성을 정부가 좀 검증한다 이런 부분이 네. 오히려 정부가 편향성 있게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네. 규제 쪽으로 아무튼 가고 네. 있는 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초기에는 그냥 기업들 자율에 맡기겠다 이러다가 정부가 이제 규제하는 안들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도 발표됐지만 일단은 과기정통부가 AI 신뢰성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AI가 컨텐츠를 생성하는데 편향된 컨텐츠를 생성하는 거 아닌지 네. 이거 한번 보겠다. 근데 미국도 사실은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명령에 보면 그 얘기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명령에서는 법률 쪽에 사용되는 거라든가 의료 분야에 사용되는 게 편향되게 가는지를 한번 보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편향되게 컨텐츠를 생성하는지 보겠다. 네. 이게 좀 약간 포괄적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포탈도 건드리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언론을 네. 건드리겠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신뢰성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그 범위가 정확히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사실은 빨리빨리 좀 공개가 돼서 이런 쓸데없는 구설수에 좀 안 휘말릴 필요가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뭐 워터마크 제도와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생성형 AI에서 컨텐츠를 생성할 때는 그 안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워터마크도 어느 정도의 워터마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건지 이걸 뭐 정부의 뭐 심사 기준 뭐에 따라서 어떤 뭐 평가 인증을 따로 받아야 되는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구체화될 필요는 있습니다. 좀 이제 계속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외국 기업과 우리 IT 기업 그 사이에서 좀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설 텐데 계속 요구를 하시는 게 구체적인 것들이 뭔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EU 사례를 보니까 EU가 이렇게 규제를 하면 이게 전 세계 국제 규범으로 되기도 하고 EU가 좀 주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인데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네. AI도 그렇고 EU는 나라들이 뭉쳐서 하나의 어떤 규정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규정을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한국 시장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 기업이나 유럽의 기업들은 솔직히 그거 잘 안 듣습니다. 그럼 맨날 당하는 건 국내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여태까지 IT 관련한 규정이 나왔을 때 역차별 논란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 기업한테는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AI 관련해서 뭐 규제를 만들고 다 좋은데 이걸 정말로 외국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까? 네. 국내 기업만 역차별 받는 게 아닐까? 이거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사실은 이런 규제를 만들기 전에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되는 건 우리도 EU처럼 주변 국가들과 연대해서 조금 시장을 키워서 목소리를 좀 높여볼까? 이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IT 기술과 관련한 규제는 반드시 외교력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게 수반이 안 되면 실제로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떤 친구랑 같이 갈지 좀 면밀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네. 그걸 선택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거든요. 쉽진 않네요. 예, 실제 네. 이번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 AI 관련 서밋에서 중국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중국 뺍시다 이랬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줄다리기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우린 누구랑 손을 잡고 누구랑 어떻게 저 시장을 연대해야 되는가? 네.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안을 내놔서 우리 국내에 적용되는 그런 규제들도 좀 구체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또 강조를 해주셨네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도 저는 그 완성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술은 또 빨리 발전을 맞습니다. 하니까요. 이게 쭉 보니 AI 기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건 맞는데 또 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따로 또 가치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들의 기술을 좀 육성시켜 나가면서 국제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보는 그런 발휘가 필요하다. 그 능력 발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이 AI는 데이터 보호, 네. 개인정보 보호 이슈랑 항상 연계되기 네. 때문에 고민할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많은 네. 그런 영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